안녕하십니까, 박나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직장에서의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현대인의 필수품이죠.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필수품 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시에나 사적으로나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전화인데요. 이 전화는 하루에 1시간, 한 달 30시간, 1년 365시간, 평생 한 3년 정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몇 년 전의 조사인데요. 아마 요즘에는 워낙 전화를 많이 핸드폰까지 가세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시간을 전화에 할애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우리가 전화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에요. 바람직한 매너와 또 바람직한 전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의 중요성은요, 얼굴 없는 만남의 첫인상입니다. 저희가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신뢰를 낳고 그다음에 만남의 기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첫인상은 중요한데 특히 전화라고 하는 것은 얼굴 없는 만남의 첫인상이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의 요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업무상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전화 응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나의 이미지와 회사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요. 네 번째, 고객을 접촉하는 접점 업무의 최일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로 인해서 전화 응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전화 응대를 잘 해주셔야만 되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개인의 이미지나 회사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 시에는 반드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응대 시에 유의할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요,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소멸이 되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절대 NG를 내서도 안 되고요.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셔서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전화 응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방성이라는 겁니다. 전화를 언제 하겠다고 우리가 다시 예고를 하고 또 본 방영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시간적인 고려를 하셔서 상대방이 받기 편한 그런 시간대에 전화를 해주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는데, 요즘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나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화 받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통화 시에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용건을 시작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르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바른 자세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화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목소리를 아름답게 나오게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메모지 준비하셔야 되고요. 미소 띈 얼굴. 우리가 얼굴이 환한 얼굴이면 목소리도 환하게 들리고요. 얼굴에 미소가 띄면 목소리에도 미소가 묻어나온다고 하죠. 미소 띈 얼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화기는 반드시 왼손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은 메모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전화를 받는다면 상대방이 어떤 메모할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수화기는 먼저 왼손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요, 목소리의 톤은 너무 낮게 되면 음침하게 들리고요. 너무 높으면 듣기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목소리보다 한 음 정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죠. 자, 그리고 정확한 발음과 속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말이 빨라서 이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일단 전화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통한 음이기 때문에 아가 어로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속도 유지를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들리지 않을 때 정말 이걸 우리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는 잘 안 들리지만 상대방은 잘 들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들려? 하고 끊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가 죄송합니다만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걸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전화를 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나는 안 들리지만 상대방은 들릴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 통화 중에 전화가 끊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는
건 사람이 먼저 다시 끊어지는 경우에 거시는 게 맞습니다. 서로가 먼저 끊어진 경우에 서로가 먼저 걸고 있으면 계속 통화 중이라서 용건을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화가 먼저 끊어지면 먼저 건 사람이 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경청과 적절한 반응. 경청은 특히 전화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반응이 있어야 상대방이 나의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반응, 맞장구를 해주셔야 되고요. 반토막말, 이것은 반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한 경어가 아니고 잠시만요, 잠깐만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이 반토막말에 해당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어는 상대방에 맞춰서 경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지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화로 응대를 하실 때도요, 그런 기초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응대의 3원칙은요. 첫째, 신속입니다. 신속하게 전화를 받아주셔야 되는 것. 지금같이 빨리빨리 이 스피드 시대에 1분 1초가 아까운 이런 시대에 전화를 빨리빨리 받아주시고 용건을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신다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주셔야 될 부분이 복창과 확인입니다. 복창을 하심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맞다는 의미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또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와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맞춰서 경어를 잘 쓰시고 그래서 정중하다는 느낌을 주었을 때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전화를 받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 응대 시에는 이 3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아주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 원칙만 잘 지켜준다면 아마 전화 응대는 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상대방이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분해서요. 이 3원칙에 덧붙여서 전화를 걸거나 받으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는데 특히 주의해야 될 표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여보세요? 네.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다려 주십시오.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냥 모릅니다 하고 끝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왜 할 수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 중요하고요. 뭐라고요? 이렇게 약간 반토막말 같은 거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용건을 처리해줄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따져 묻는 신문한 듯한 느낌이 들지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좀 신경질적인 반응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인 언사이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런 표현들인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전화는 예고 없는 방문입니다.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예고 없는 방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가 돼 있다면 아마 좋은 응대를 하시는데 아주 바람직하지가 않을까 싶고요. 자, 전화의 특성은 일회성이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와 미소를 준비하는 거. 메모 준비는 기본이고요. 자,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때 사람들이 많이 미소를 짓고 웃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따르릉 하고 벨이 울리면 미소를 띠고 전화를 받는다라는 거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벨이 2번 울릴 때 수화기를 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요새는 스피커폰으로 많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스피드 시대에 한 번 울리고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울리고 받으면 그 상대방도 나도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나서 공백의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2번 울리고 받고 그 대신 3번 울리고 4번 울리고 받게 되면 상대방이 좀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여기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이 회사 문 닫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번 울리고 받는 것이 맞다라는 거, 그리고 수화기는 왼손으로 받는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밝고 명랑하게 인사한다라는 거. 그래서 소속과 성명을 우리가 분명하게 밝히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코이크 컨설팅의 박나연입니다. 이러고 자기의 회사명과 이름을 밝힌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상대방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교육방송국의 홍길동님이시군요.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TPO에 맞게 인사를 해주시는 게 맞겠고요. 자, 5번째로는
당연히 용건을 경청하셔야 되겠죠. 그 경청에 따라서 메모할 부분은 메모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용건이 끝났음을 확인해 주시고 그 확인하는 방법은 통화 내용을 요약하거나 이제 복창을 해주시는 건데요. 내일 오후 3시에 그럼 방송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신다면 그것이 아마 정확하게 전화는 기계음을 통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인사하고 수화기 내려놓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가장 무난한 끝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대화 잘했습니다. 상담이 참 잘 됐습니다. 근데 나가면서 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가게 되면 굉장히 그 느낌이 참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지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응대를 굉장히 잘하시고 나서 차크딱 하고 끊는 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리게 되면 아주 나쁜 이미지를 응대 잘하고서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전화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끊는다면 내가 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배려하는 의미에서 수하게 끊을 때까지 서로가 다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또 그날 하루의 용무는 보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상대방도 나를 배려하는구나라고 느낌이 드신다면 그때 오른손이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으로 그 후크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수화기는 그다음에 집어 던져도 상대방이 찰까닥 소리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어 던지라는 건 농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항상 그 후크를 먼저 누르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끊으시는 것이 찰까닥 소리가 안 들릴 수 있게 한다라는 것 좀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화를 거셔야 될 텐데요. 전화를 걸기 전에 준비할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걸기 전에는요, TPO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TPO가 뭔지는 이미 알고 계시죠? Time, Place, Occasion.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꼭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소속, 성명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시간과 요금의 낭비를 방지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통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준비 작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화 용건과 순서를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시려면 육하 원칙에 의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말을 읽거나 빠뜨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네 번째,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통화 중에 상대방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기다리게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시는 작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소,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미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거나 받기 전에는 항상 미소를 짓고 받고 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거는 방법은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얼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손가락으로 하셔야 되는데 가끔은 볼펜으로 이렇게 누르셔서 옆에 번호를 미끄러져서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화를 다시 하게 되는 돈의 낭비도 되고 시간의 낭비도 되기 때문에 다이얼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대고 상대방을 확인하는 작업 중요하죠. 저는 어디에 누구입니다. 그리고 누구 맞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TPO에 맞는 인사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간결한 통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용을 들었을 때 요약을 하고 확인을 해주시는 작업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중하게 끝인사.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수화기는 상대방이 먼저 끊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후크를 내려놓은 다음에 수화기를 내려놓으시게 되면 별로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순서에 의거해서 전화 응대를 하신다면 아마 좋은 이미지를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기 옆에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필기도구, 그리고 전화번호부가 항상 전화기 주위에는 그냥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꼭 체크를 미리미리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전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2강 경청 시간에 제가 경청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경청의 자세 중에서도 몸과 마음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몸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전화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그런 응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장구, 특히 질문을 참 잘하셔야 되고요. 모르면 물어보고,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복창과 요약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멘트를 하시면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참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흥미와 성의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대방이 느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리고 또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전화 응대를 하신다면 아마 좋은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갖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요, 상황에 따른 바람직한 전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걸 때마다 다 상대방이 있다면 좋겠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없을 경우에는, 아니면 통화 중일 경우에는 이렇게 전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원할 때도 바른 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게 전원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통화 가능한 시간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자, 그리고 회사명과 이름, 일시, 장소, 그런 수량 등 이런 중요한 내용은요, 반드시 천천히, 그리고 혹시나 틀릴지 모르는 거에 대비를 해서 반복하고 복장을 하셔서 완벽한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리 간단한 사항도 반드시 메모해서 전달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라요, 다른 일로 바쁘다 보면 이걸 전달한다는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모해서 전달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메모를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 사항에 입각해서 메모를 전달하신다면 받는 분이 굉장히 아주 한눈에 이런 사항을 내가 메모를 받았다, 그래서 그분에게 바로 전화, 리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실 때는요, 일단은 가장 먼저 해주실 게 누구누구 앞으로 메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적어주시고요. 제가 없을 때 누가 제 전화를 받았다면 박나연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적어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초도 아주 중요하게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만 하지 마시고 분까지도 적어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전화 표시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번호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다라는 거 간략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보기 쉽게 적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달한 사람은 누구다, 홍길동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 그래서 나중에 상대방이 더 듣고 싶은 용무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때 목소리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알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달자는 누구였다라고 적어주시는 것도 우리가 바람직한 메모의 기록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한번 응대 사례를 한번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제가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좋은 응대인지 나쁜 응대인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보세요, 황 부장님 부탁합니다 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황 부장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그럼 언제쯤 돌아오시나요? 30분 뒤에 돌아오실 겁니다. 자, 실례지만 그럼 메모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응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바르지 않은 응대법이지요. 계속 이게 어떻습니까? 전화를 건 사람에게 우리가 이끌려가는, 우리가 상대를 리드를 하셔야 되는데 상대한테 이끌려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메모를 남기겠느냐, 번호 남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상대가 먼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화 응대에 있어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응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화 연결 시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연결인지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화 연결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하셔야 될 커뮤니케이션이
죄송합니다만 어디시라고 전해드릴까요? 라고 하시는 게 바람직한데요. 보통 보면 죄송합니다만이란 말도 잘 안 쓰실 뿐더러 여러분들 혹시 죄송합니다만 기억하십니까? 쿠션 표현법 기억하시죠? 그리고 누구시죠? 어디시죠? 이렇게 묻는 경우가 거의 아마 80%는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시라고 전해드릴까라고 묻는 것은 내가 알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전해주는 사람한테 누군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누구시죠? 어디시죠? 라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어디시라고 전해드릴까요가 가장 바람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곧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요, 우리가 말에는 좀 약간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곧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꼭 금방 연결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말의 억양, 네, 곧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 곧에 좀 강세를 두신다면 정말 빨리 연결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흔히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잠깐만요는 반토막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멘트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통번호 알려주기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데 가끔 가다 보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결해 드릴 텐데요. 혹시나 끊어진다면 혹시나 잘못 연결이 된다면 몇 번에 몇 번이 바로 직통번호입니다. 이쪽으로 거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아주 전화 연결할 때 아주 바른 전화 응대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류 버튼을 이용해 주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수화기는 4m의 말을 흡수를 합니다. 웬만한 사무실은 거의 다 4m 안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류 버튼을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연결해 준다면 얼마 전에 제가 김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어느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분명히 수화기는 막았지만 작은 소리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야 박나연이래. 저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박나연이래.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둘이는 친구일지 모르지만 둘이는 친한 동료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듣는 박나연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이런 보류 단추를 누르고 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보류 단추가 없을 때는 상대방이 들어도 무방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나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 회사의 이미지까지도 깎아먹지 않은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통화하는 사람이 통화 중일 때 응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화 중이어서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실 때는요, 상황 설명을 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의사 타진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상 시간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부장님은 통화 중이십니다. 저 전화가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바른 멘트가 되겠고요. 만약에 기다린다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게 지금 한번 눈을 감으시고 30초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30초와 눈을 감고 30초는 굉장히 시간적 느낌으로 관념적으로 참 다릅니다. 보통의 눈을 감고 기다리는 시간은요, 한 30초가 3분의 느낌으로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이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다린다고 했을 경우도 한 얼추 30초가 지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확인을 통화가 더 길어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다시 한번 물어주는 게 전화에서 바른 응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상대방이 또 기다리지 않고 다시 걸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다시 거십시오 하고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괜찮으시다면 전화번호를 남기신다면 제가 전화번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가 끝나는 대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멘트를 해주시면 정말 바람직한 전화 시의 커뮤니케이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부재 중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전화를 받으면 맞는 표현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요, 상대방이 안 계실 때는 상황 설명을 해주시고요. 반드시 메모를 꼭 아까 제가 메모 기록상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메모를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잠시 외출하셨습니다. 5시에 돌아올 예정이십니다. 자, 메모를 남기시겠습니까? 라고 해주시는 게 바른 표현이겠고요. 자, 실명제. 요새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용건을 메모를 다 남긴 다음에 그러지요. 그냥 알겠습니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박나연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얘기한다고 한다는 자체는 반드시 전해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전화 응대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누구였습니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맞는 전화 응대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잘 모르는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랬을 때는요,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표현은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 왜? 내가 바로 응대를 못하는 거에 대한 사과 말씀을 해주시고요. 담당자에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담당자에게 미리 상황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황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또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해서 그 전화를 하신 분이 또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나쁜 응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당자에게 미리미리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 담당자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요가 아니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상대방이 재차 질문하지 않게 그 담당자에게 그 말을 전달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늦게 받은 경우가 있는데 전화는 몇 번 올리고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2번 올리고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3번, 4번 올리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늦게 받은 이유, 늦은 이유를 말씀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누굽니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꼭 잊지 말고 해주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코아니코 컨설팅의 박나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잘못 걸린 전화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안 드는 홍보가 바로 구전이라고 하는데요. 또 그 전화, 잘못 걸린 전화도 저는 상대방이 돈을 쓰면서 내가 돈 안 드리고 하는 홍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 걸린 전화도 대부분 이렇게 응대하시는 걸 보면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하고 끊거나 전화 똑바로 걸어 이렇게 하고 끊는 경우가 참 많으시는데요. 자, 이것을 잘못 거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끊지 마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우리 회사 이름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교육방송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응대도 잘해주고 또 여기가 교육방송국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가 지금은 그쪽하고 내가 비즈니스가 없지만 언젠가 또 어떤 일로 우리가 연결이 될지도 모르는데 아마 지금 내가 전화를 잘 받아준 거에 대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나중에 좋은 또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잘 들리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만 걸어주시겠습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가 잘 들리지 않을 때는요. 상대방은 내 전화를 잘 들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왜 전화해놓고 전화가 왜 이렇게 안 들려? 이런 멘트까지도 상대방이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전화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를 응대를 하실 때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미소, 그리고 전화 받기 편한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는 거고요. 메모 내용을 정확히 적고 전달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경청해 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인사는 정말 반갑게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6번째는 아주 전화에 100%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반토막말 지향을 해주셔야 되고, 전화는 개인과 회사의 첫인상이라는 거. 그리고 대화를 조정해서 초점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끝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전화 응대를 하는 사람이라고 좋은 기억으로 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전화 통화 시에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은 말. 칭찬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칭찬과 의기소침하게 하는 비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